헌혈. 헌혈로 상까지 받는다고? 일성 몇 조지?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를 돕는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윤활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헌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헌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일반적인 조건은 만 16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고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일 지나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이 되어야지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헌혈의 집에 가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헌혈의 종류에는 전혈과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이 전혈이라는 거는 혈액의 모든 성분을 다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320ml나 400ml를 뽑게 되는데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받으면 1년에 5-6번 정도 1년에 5-6번 정도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헌혈이라는 게 성분헌혈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분헌혈은 우리 몸에서 이제 피를 체열을 하는데 일부 성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성분만 뽑고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소판 성분헌혈이 있고 혈장 성분헌혈이 있고 혈소판 혈장 성분헌혈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이나 혈소판 혈장 또 혈장 이게 다 여기에 뭐 60에서 90분, 30에서 40분 되어 있는데 오래 걸려요. 1시간 정도 잡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2주마다 가능해요. 얘는 2주마다 가능합니다. 얘는 2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건 그러면 한 달에 2번 가능하니까 1년이면은 최대 24회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교나 군대나 회사에 버스가 와가지고 하는 거는 전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헌혈 카페, 헌혈의 집에서 이제 침대 같은 데 누워가지고 컴퓨터 같은 거 하고 있거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성분 헌혈입니다. 물론 헌혈 카페에서도 전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분 헌혈을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헌혈 둘이 있지만 둘 다 물론 중요한 헌혈이고요. 둘 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예약을 하고 가야지 대기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헌혈 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 헌혈 증서를 헌혈을 하고 나면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혈 증서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혈 한 팩당 이게 뭐 헌혈증 1매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서 혹시 수술을 할 때 수혈을 받으면 그 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럴 때 헌혈증이 있으면 이 헌혈증으로 그 피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헌혈증 갖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수술할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혹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헌혈증을 막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은다는 게 자기가 가지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백혈병이라든지 이 백혈병 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수혈을
계속 수시로 자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수혈 한 팩당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헌혈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물론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헌혈증을 모아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나 누군가 헌혈증을 모으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헌혈증을 모아서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으는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지정헌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정헌혈이라는 게 뭐냐면 간혹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되게 뭐 교통사고라든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피가 좀 급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했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방송으로도 어느 병원에 무슨 혈액형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막 이런 게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만약에 뉴스에서 큰 사고가 나서 어느 병원에 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큰 수술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환자를 지정해가지고 헌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어느 병원에서 막 헌혈증을 급하게 모집합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느 병원에 누구 앞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그 피가 쓰이게 됩니다. 아니면은 꼭 그 피가 근데 멀리 있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헌혈증이 그 사람한테 쓰이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지정헌혈도. 자, 그럼 우리가 헌혈을 물론 남을 위하는 마음 또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보기 위해서도 헌혈을 하지만 이 헌혈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뭐가 있을까? 이 헌혈의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각종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헌혈 카페나 헌혈의 집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지만 뭐 영화표나 스킨 로션 세트 뭐 다양한 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영화를 여러 번 볼 수도 있겠죠. 남을 돕고 나도 이득이 되는 또 먹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음료들도 마음껏 먹고 그래서 헌혈을 통해서 선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들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헌혈 유공자 표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한적 십자사에서 1년 동안이 아니고요. 쭉 누적해가지고 평생 기간 동안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30회 이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장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회 이상을 한 사람으로 금장, 100회 이상을 한 사람을 명예장. 아니, 100회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혈로는 힘들고 전혈 플러스 성분연혈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성분연혈만 하든지. 성분연혈이 아까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00회 할 수 있습니다. 50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30회, 50회, 100회, 200회 이상, 300회 이상 이러한 상들을 받는 거는 다 전혈이든 성분연혈이든 상관없어요.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은 다 표창 대상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들을 받으면 뭐 자기 만족도 있고 또 이력서에다가 한 줄 적을 수 있어요. 자기가 특히 뭐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아까 말했듯이 고1 생일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도 7에서 10회 정도면은 이 교육청별로 표창 추천 대상자를 이렇게 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학교로. 그러면 학생들 중에 자기가 7번이나 10회 정도. 이게 근데 이제 전혈이랑 성분연혈이 아마 섞여 있어야 될 거예요. 뭐 교육청별로 조금 기준이 다른지는 정확히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전혈과 성분연혈이 좀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면 전혈로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전혈로 고1이 7에서 10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고1부터
해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름 되기 전인가 여름쯤에 표창을 추천하라고 해요. 그러면 고3, 그러면 고1 생일 지나가지고 고3 봄까지 헌혈 횟수가 이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이만큼이 나오면 그러면 전혈로는 쉽지가 않아요. 전혈로는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줘야 돼요. 그럼 성분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횟수에 따라서 교육감 표창을 받든지 아니면 이 적십자사에서 표창을 받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군인 같은 경우에 일반 병사들이 상을 받으면 직업군인도 마찬가지지만 포상휴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 포상휴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상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포상휴가. 은장을 받는다면. 근데 은장 받으려면 30회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입대 전에 한 28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입대하고 나서 입대하면서 피 한 번 뽑거든요. 피 뽑고 또 자기가 휴가 중에 헌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대로도 또 이 버스가 찾아옵니다. 헌혈 버스에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28에서 29회 정도를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헌혈 버스까지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30회가 넘어가서 군인 신분에 상을 받게 되면 포상휴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면 포상휴가를 위해서 헌혈을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고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상휴가를 위해서 이렇게 악용을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헌혈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악용보다 더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을 하셔도 되니까 입대 전에 헌혈 이만큼 해놓고 가서 은장을 받고 포상휴가로 가시길 바랍니다. 군대 안 간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을 받고 싶으면은 미리.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30회 이상 돼야 상 받는데 학생은 7에서 10회, 고등학생은 요만큼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만큼 하고 나서 받고 나면 성인이 돼가지고 또 은장도 노려보고 이렇게 금장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표, 선물 세트, 먹거리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헌혈 카페로, 헌혈의 집으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활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